토, 우주 관점으로 얘기하면 지구의 구라고도 하고 최라고 하는 것을 기토, 지구 밖에서 지구로 스며드는 기운을 무토 그럽니다. 우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지구관으로 얘기를 하면 높은 산과 같고 넓은 바다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공기를 들고 있는 대지와 같은 높은 산과 같은 무토, 큰 물을 들고 있는 바다와 같은 무토 지구관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활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땅들, 논과 밭, 흔히 논과 밭이라고 하고 가택, 전원 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들을 기토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지구관적 의미죠. 인간이 지닌 세계관적 의미로 설명을 하면 무토는 인식체계 중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머금는 기운을 가졌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거를 토함 중에 함이라고 하죠. 머금을 함자 써서 기토는 내부적 기운을 밖으로 방출하여서 활용하는 기운을 가졌다. 그래서 토할 토자 써서 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함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죠. 그러한 기운을 가졌다. 어떤 분들은 현관이다. 나의 기운과 외부의 기운의 중간에 있는 현관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전두엽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외부에 들어오는 기운과 내부 기운을 교류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운들이라고 하고, 중화라고도 하죠. 중화, 온나라테 도사, 이도순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관이란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설명하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토란 성질을 의미할 때 여기에 꼭두가시가 있고 여기에 무대가 있고 무대를 조정하는 연기자가 있는데, 이 꼭두각시를 움직이려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꼭두각시가 저절로 운동하고 연결된 실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실과 같은 존재, 꼭두각시 움직이는 존재와 같다. 이러한 설명이 도교적 설명입니다. 자평명리학에서 토를 어떤 언어로서 전달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인식입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내가 알아차리는 인식은 무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밖에서 알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알리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인식을 기토를 합니다. 그럼 내가 설명을 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토. 저기 있는 설명을 잘 들으려면 무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세계관 그러죠. 시간으로 설명하면 대개의 경우 중이란 글자를 가장 많이 쓰죠. 중 그럽니다. 중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요. 이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토라고도 하고요. 중화지토라고도 하는데, 시간의 마디마디마다, 일의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계절의 마디마디마다 있다.
그렇죠? 계절에 마디마디마다 있다. 그래서 마디마디마다 있다. 그럴 때마다 쓸만한 것이 막 나온다. 그래서 이게 용자인데요. 이게 용자. 용자를 이렇게 하나 쓰면 용자가 됩니다. 이게 원어인데 계절에 마디마디마다 있다. 그러니까 뭐 감목에서 을목으로 변할 때, 뭐 그렇죠. 뭐 꽃에서 열매로 변할 때,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있다. 이거를 사계토라고 해서 진술충미라고 또 하죠. 그 계절이 마디마다에도 이 마디에서 저 마디로 이동할 때, 이동을 할 때 그 사한별로, 그 이동할 때 사한별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일의 마디마디마다, 일별로 마디마디마다를 조율해주는 사생지토, 그러니까 인신사에도 무토가 있죠. 이렇게 계절의 토도 있답니다. 이거를 시간의 토라고 하죠. 용한다, 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토를 우주관적 관점에서 설명을 할 건지, 지구관적 관점에서 설명을 할 건지, 자평명리학에서는 세계관적 관점에서 천간의 무토와 천간의 기토는 세계관에서 바라보시고, 지지에 있는 총 9개의 토가 있는데, 진술충미의 토, 이거는 4개의 토라고 합니다. 계절의 마디마디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명애를 나누면 초년, 중년, 청년, 말년 이렇게 따지는 거 있죠. 이럴 때마다 부모한테 교육을 받고 나서,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받고 나서 이 마디가 생깁니다. 사회 교육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나서, 애들이 또 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고 나서 마디마디마다 진술충미.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는, 모든 일이라는 건 크게 둘로 나누는데 오중의 기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살려면 이런 중앙지토 그럽니다. 이거를 오중의 기토. 그리고 일의 사한별로 마디마디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 중에 기라는 것이 끝나면 성으로 넘어가는데, 이 마디를 진술충미의 토라고 한다면 기 과정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있다. 이러한 사생지토, 중간에 변수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신사에 있는 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시간의 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말하면 중앙지토라고도 말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용한다고 그래서 쓸만한 토다, 이런 뜻입니다. 용토라고도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토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인식할 것인가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무토가 있습니다. 뭐를 인식하는 거죠? 바깥에서, 명리학적으로 설명하면 바깥에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우주관적으로 설명하면 지구 안에 관심이 있어, 지구 밖에 관심이 있어. 지구 밖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 관심이 있어, 이상 세계에 관심이 있어. 이상 세계. 그렇죠? 실제 물건에 관심이 있어, 상상에 관심이 있어. 완전히 미친놈이네, 그러니까. 이런 뜻을 말합니다. 잘못하다 완전히 미친놈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토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한테 축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 중에 기토라고도 하고 축이라고도 하죠. 있습니다. 이건 4개의 토입니다. 그럼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사계의 토는 눈 내리는 토고 차가운 토라고 했죠. 그전에도. 그럼 이 토는 또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기승전결 중에 기입니다. 기. 한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수생목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거를 뭐 하다가 그쵸? 새로운 것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성장토가 아니라 묘근토,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고 먹이고 입히는 토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하시는 겁니다. 저는 또 신사일주거든요. 음간 중에 까칠대왕 신사일주. 이렇게 넉넉하게 생겼는데도 승질머리가 아주 까칠한 신사일주입니다. 그래도 무자일주로 안 태어나기 다행이지. 뭐 무자직 상팔자가 좋다는데. 신사 아니요? 내가 신사동도 살아봤지만 신사. 이런 것도 농담이고요. 사중에 무토가 있잖아요.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진중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에 대한 변수 계산을 해서 변수를 어떻게 일 중간에 조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진에서 서로 넘어가는 진중의 무토가 사중의 무토란 여기로 넘어가는 여기에 토가 있으니 세상의 제도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외부에서 온 제도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활용하는 토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수십 번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복습하면서 자꾸만 토에 대한 심상 정리, 내 속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감성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라고 하는 수화와 형체라고 하는 목금 사이에서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이 조율입니다. 그리고 이 조율 이거 잘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논과 논 사이에 논두렁 있죠. 그렇잖아요. 집과 길 사이에 대문 있잖아요. 이게 토가 하는 겁니다.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하려고 대문에 열쇠를 잠그죠. 무토. 나 들락거리게 편하라고 문에다 손제비를 달죠. 기토.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무토가 어떤 여인을 탁 쳐다봤어. 제가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기토가 어떤 잘생긴 남자를 쳐다봤어. 내 뜻을 전하려고. 설명 들으려고, 설명하려고. 뭐 이러한 생각을 자꾸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토수 합의를 하고 화토 동근을 하며 토수 합일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목이 탄생을 하며 화토 동근된 상태에서 어떻게 금이 탄생을 하는가의 과정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토하고 수가 만나서 뭔 일이 벌어지나를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쉬세요.